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모든 빛을 껐다고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도 형광등도 가로등도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같은 꿈을 꿨습니다. 세상을 빛으로 채우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남자는 같은 꿈을 꾸면서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한 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교과서에 영웅으로 등장하고, 한 명은 뉴욕 어느 허름한 호텔방에서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다빈치 로그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역사는 과연 올바른 사람에게 박수를 쳤을까요?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에디슨이 학교를 다닌 기간은 총 몇 년일까요? 10년? 5년? 정답은 놀랍게도 딱 3달입니다. 3달이요.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자퇴한 셈인데요.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1847년 2월 11일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토머스 앨바 에디슨은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특허를 남긴 남자가 선생님한테 퇴짜를 맞은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은 12살이 되던 해부터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고, 기차 안 짐칸 한 구석에 작은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속에서 소녀는 화학 실험을 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흔들리는 기차 짐칸에서 혼자 실험을 하는 12살 소년의 눈빛을요. 그 눈빛 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꾸겠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대서양을 건너 크로아티아의 스밀람이라는 작은 마을, 때는 1856년 7월 10일 에디슨이 태어난 지 꼭 9년 뒤 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문맹이었지만 수백 개의 시와 발명품을 머릿속에 저장해두던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테슬라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발명 능력은 어머니에게서 왔다고요. 이건 좀 뭉클한데요. 테슬라는 에디슨과 달리 정규 교육을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라츠 공과대학에서 수학 교수가 이 학생은 천재다 라고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시험지 한 장을 통째로 외워 제출하고 하루 2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천재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도박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에 빠져버린 거죠. 천재와 결핍, 이 두 단어가 이 남자의 청년 시절을 통째로 설명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1884년 28살의 테슬라가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단돈 4센트. 오늘날로 치면 편의점 껌 하나도 못 사는 돈이죠. 그가 주머니 속에 들고 온 건 오직 에디슨에게 보내는 소개장 한 장이었습니다. 소개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당신이고 다른 한 명은 이 편지를 들고 온 젊은이입니다. 에디슨은 이 젊은이를 그 자리에서 채용합니다. 역사상 가장 폭발적이고 비극적인 동업관계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 때로는 20시간을 넘겼습니다. 에디슨은 그를 보며 말했죠. 이 유럽 청년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네가 우리 발전기 시스템을 개선해주면 5만 달러를 주겠네. 테슬라는 수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에디슨이 돈을 줬을까요? 아니요. 에디슨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 자네는 아직 미국식 유머를 모르는군. 말도 안 되죠? 이 한마디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파괴적인 라이벌 관계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테슬라가 에디슨 회사를 박차고 나온 뒤 그는 잠시 뉴욕 거리에서 도랑을 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 천재가 맨손으로 땅을 파는 인부가 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굴욕의 시간이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에디슨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완성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교류전류 AC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에디슨은 직류, 즉 DC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직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배터리처럼요. 문제는 이 방식이 1.6km마다 발전소를 하나씩 세워야 했다는 겁니다. 도시 하나를 밝히려면 발전소가 수십 개 필요한 셈이었죠. 반면 테슬라가 꿈꾸는 교류 방식은 하나의 발전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지금 우리가 쓰는 콘센트, 집안의 모든 전기가 바로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의 교류 특허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금을 들여 테슬라의 특허를 사들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이 싸움을 전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에디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에디슨은 과학적 반박 대신 공포 마케팅을 선택합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개 시연을 벌입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교류 전기로 동물을 감전사시키는 쇼였습니다. 개, 고양이, 심지어 말까지. 에디슨은 이 장면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출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류 전기는 살인 전기입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에디슨이 이 공포 캠페인의 최정점으로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전기 의자입니다. 에디슨은 사형 집행 도구로 교류 전기를 사용하도록 로비를 벌였고 세상 사람들이 교류를 죽음의 전기로 기억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천재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사의 반전은 1893년에 찾아옵니다. 시카고 세계 박람회입니다. 전 세계 2,700만 명이 방문한 이 역사적인 행사의 조명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 테슬라 연합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에디슨은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고 테슬라는 에디슨의 절반 가격을 제시합니다. 결과는요?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시카고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10만 개의 전구가 동시에 켜지는 그 순간 관중들은 경악과 환호를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나 이 장면이 역사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이듬해 나이아가라 폭포에 세계 최초의 대형 수력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사용된 기술은 당연히 테슬라의 교류 방식이었습니다. 전류 전쟁은 이로써 사실상 테슬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승리가 테슬라에게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줬을까요? 현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웨스팅하우스가 경영난에 처하자 자신의 특허 로열티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수백만 달러를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이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세상을 바꾼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으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기로 자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두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전류 전쟁이 끝난 뒤 에디슨과 테슬라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에디슨은 어땠을까요? 전류전쟁에서 기술적으로는 졌지만 그는 끝까지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1920년대 에디슨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은 국가 기념일처럼 축하받았고 대통령은 그의 손을 잡기 위해 줄을 섰으며 신문들은 그를 인류의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1931년 10월 18일 에디슨이 숨을 거두던 날 밤 미국 전역은 1분간 모든 전등을 껐습니다. 세상에나 그가 발명한 빛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한 겁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마무리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시간 테슬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이아가라의 승리 이후 테슬라는 더 크고 더 미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 세계에 무선으로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롱 아일랜드에 워든 클리프 타워라는 거대한 송신탑을 세우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이 탑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전파 송신? 아닙니다. 테슬라의 꿈은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기도체로 만들어 지구 어디에서든 땅에 막대기만 꽂으면 무료로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100년 뒤인 지금 무선 충전과 와이파이의 형태로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시대를 1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투자자 JP모건은 테슬라의 꿈에서 돈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전기를 무료로 준다고? 그럼 우리는 뭘로 돈을 버냐? 모건은 자금 지원을 끊었고 워든 클리프 타워는 미완성인 채 철거됩니다. 테슬라는 타산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여러 허름한 호텔을 전전하며 살았고 말년에는 비둘기를 돌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특히 흰 비둘기 한 마리를 유독 사랑했는데 그 비둘기가 죽던 날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새가 죽던 날 나의 삶도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진짜 너무 슬픈데요.
1943년 1월 7일 테슬라는 뉴욕 뉴요커 호텔 3327호실에서 홀로 숨을 거둡니다. 향년 86세.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청구서가 밀린 허름한 호텔방에서 인류의 전기 문명을 설계한 남자가 혼자 눈을 감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불과 며칠 뒤 미국 정부는 그의 방에 있던 모든 연구 자료를 압수합니다. 세상에나 살아서는 자금을 끊고 죽어서는 연구를 가져간 겁니다. 자, 이제 두 남자의 운명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살아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죽어서야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기의 방식은 테슬라의 것이고, 전기를 발명했다고 알려진 이름은 에디슨입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크게 자신을 알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여러분께 다빈치 로그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에디슨입니까? 테슬라입니까?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는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다 혼자 남겨지는 길을 걷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역사는 언제나 늦게라도 진실한 천재를 찾아냅니다. 테슬라의 이름이 오늘 전 세계 전기차 브랜드에 새겨져 있듯이 빛은 끝내 어둠을 이깁니다. 오늘도 다빈치 로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